리어카도 포기한 그 고개,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낸 생명의 무게.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한 장에 50원 하던 그 검은 연탄이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던 시절을 말입니다. 서울 성동구 금오동, 산꼭대기 마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리어카조차 오르기를 포기했던 그 가파른 계단, 그 길을 고사리 손으로 연탄을 안고 오르던 아이들과 만삭의 몸으로 연탄을 머리에 이고 구르셨던 우리 어머니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그 뜨거웠던 겨울 속으로 잠시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 인생 드라마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추억의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1970년대 금오동의 그 시린 겨울날로 떠나보겠습니다. 1970년대 금오동 산동네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서울역에 내려 무작정 금오동 꼭대기까지 올라와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던 시절,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추위였습니다. 그 시절 연탄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검은 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석을 집안 광에 채워넣는 일은 고행 그 자체였지요. 연탄 리어카가 동네 어귀까지는 오지만 우리 집으로 향하는 그 좁고 가파른 계단 앞에 서면 연탄 아저씨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리어카 못 올라가요. 여기서부터는 직접 옮기셔야 합니다. 배달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던 엄마는 길가에 쌓인 연탄 더미 앞에서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엄마의 옷자락이 펄럭였고 엄마는 조용히 우리 남매들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나오너라. 연탄 날라야겠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삶을 지탱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리어카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 수많은 계단은 오롯이 우리 어린 남매들의 몫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져두기가 무섭게 우리는 계단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채 여물지도 않은 고사리 손에 목장갑 하나 끼고 연탄 한 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약 3.6kg, 어린아이의 팔로는 꽤나 묵직한 무게였습니다. 행여나 발을 헛디뎌 깨뜨릴까봐, 아니면 떨어뜨려 엄마에게 혼이라도 날까봐 우리는 숨을 몰아쉬며 한 칸 한 칸 발을 뗐습니다. 계단을 오를수록 다리는 후들거이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끝이 보이지 않던 그 가파른 계단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뒷모습을 보며 버텼습니다. 언니,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래, 다 왔다. 조심해.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리고 아팠지만 가슴에 아는 연탄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연탄재가 묻어 얼굴이 검게 그을린 서로를 보며 우리는 숫장수 같다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올라가야 할 오늘의 숙제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어린 남매들은 리어카도 포기한 그 길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끝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탄이 얽힌 가장 시린 기억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는 그 가파른 금오동 계단을 연탄대야를 머리에 이고 오르고 계셨습니다. 사우디에서 고생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살림을 꾸려야 했던 어머니에게 만삭의 몸은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따뜻하게 재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어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얼어붙은 빙판길을 딛고 계셨지요. 그러다 사고가 났습니다. 살얼음이 낀 가파른 돌계단에서 어머니의 발이 미끄러진 것입니다. 머리 위에 있던 무거운 연탄대야가 어머니의 배 위로 사정없이 떨어졌고 어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상처를 살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채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어머니는 울부짖으셨습니다. 아이야, 괜찮니? 엄마 때문에 다친 거 아니니? 제발, 제발 사람만 다오. 본인의 몸이 부서지는 것보다 뱃속에 내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어머니를 더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한참을 울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내내 어머니는 그때 그 사고를 떠올리며 혹시라도 내가 어디 아픈 곳이라도 생길까봐 늘 가슴을 졸이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어머니는 이미 당신의 온몸으로 나를 지켜내고 계셨습니다.
그날 그 계단에서 어머니가 나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오동 산동네의 연탄 광에 연탄이 초곡차곡 쌓이던 날 우리 집 마루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광에 쌓인 건 검은 연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역화도 들어오지 못하는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았던 우리 가족의 끈끈한 사랑이었고 사우디 모래바람을 견디던 아버지의 땀방울이었으며 자식을 위해 기꺼이 빙판길에 몸을 던졌던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그 가파른 계단은 나에게 단순히 힘든 길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의 연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르쳐준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이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옮겼던 그 온기가, 그리고 어머니가 배를 감싸지고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이 오늘날의 저를 만든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눌러도 온 집안이 훈훈해지는 세상입니다. 더 이상 무거운 연탄을 안고 계단을 오를 필요도 없고 연탄가스 걱정에 잠을 설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때 시절 그 차갑고 묵직했던 연탄 한 장의 무게자 그립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본 금오동의 그 겨울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은만큼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미역화조차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척박한 환경이 어쩌면 저를 이토록 단단하게 키워낸 계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그 무거운 연탄을 머리에 지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 피멍든 눈물 때문에 제가 이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런 연탄 같은 추억이 하나쯤은 있으시죠?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따뜻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추억하며 서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